그럼 이제 기후미식회 초대 손님을 모셔볼까요? 우리 기후미식회의 백과사전 같은 분. 슬기로운 식생활의 길잡이 백남정 식생활교육 인천네트워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선생님, 지금 진짜 한가위 준비한다고 차량이 더 붐빈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네. 지금 음식 준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맘때 뭐 꼭 하시는 음식이 있을까요? 저희는 그 제사상 차리지 않고 그냥 성묘만 가기 때문에 네네. 특별히 음식을 많이 차리지 않아요. 근데 이제 명절 때 가족들이 모이니까 뭐 먹을 음식들 준비하고 있는데 올해는 맥적이라고 하는 음식을 좀 만들까 이렇게 지금 계획 중입니다. 맥적. 이게 뭘까요? 그 맥적은 양념한 고기를 예전에 이제 꼬치에 끼워가지고 구웠던 건데 지금은 그냥 여러 방식으로 구워내는데요. 네. 그 고구려 시기에 제사나 큰 행사가 있을 때 이제 먹었던 음식이에요. 돼지 고기를 된장하고 간장, 참기름 뭐 이런 양념을 조금 넣어가지고 재웠다가 구워 먹는 건데요. 그냥 맛이 좀 깔끔하고 또 일반 간장만 잰 거보다는 훨씬 감칠맛이 더 많아서 약간 도톰하게 해서 갈비처럼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거기에다 이제 갈비처럼 좀 구워서 네. 다진 양파? 다진 게 아니고 채 썬 양파와 그 조금 짧게 자른 부추 얹어가지고 생부추 얹어가지고 먹으면 맛도 영양도 좋고 제일 좋은 거는 아주 간편하게 조리 과정이 간편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거 중요하더라고요. 손님들 많이 올 때 네. 조리 과정이 간편하면서 그럴듯해 보여야 맞아요. 되는데 그럴듯해 보여요. 맥적을 선생님 그렇게 만드신다고요? 그 부추하고 돼지고기가 잘 어울린다는 얘기는 많이들 맞아요. 하는 것 같아요.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이죠, 서로. 그러면 또 마트에 가서 명절 선물 세트도 이때 많이들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어떤 걸 주로 선물하시나요? 저는 이제 평소에도 마트는 거의 가지 않기 때문에 네네. 그냥 또 제 주변에는 농사 짓는 분들이 많아서 맞다. 네. 선생님 그 농민들하고 직접 협동조합도 하고 그러시죠. 네, 맞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제 농민들이 농사 지은 것, 뭐 특히 과일 중심으로 주로 많이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 과일 중심으로요. 네. 사실 과일 선물이 제일 좋은 게 요즘은 뭐가 막 다 집에 다 준비돼 있는데 더 들어오잖아요. 뭐 맞아요. 양념이든 뭐든 네. 집에 다 있는데 또 들어오니까 그래요. 그 명절 선물 세트를 우리가 산다고 할 때 선생님께서는 어떤 걸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선물 세트 살 때 이런 건 조심해라 하는 게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먹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먹는 거는 이제 늘 필요한 거니까. 그리고 또 계속 뭔가를 찾아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뭐 가공식품이라 하더라도 들어오면은 저는 그냥 뒀다가 꼭 필요할 때 급할 때 막 쓰거든요. 그래서 먹는 음식이 가장 좋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음식이라 하더라도 과대 포장된 것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포장지. 선물 받았을 때 너무 포장만 막 근사하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걸 또 이렇게 이제 걷어서 우리는 재활용할 때 분리배출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과대 포장된 거는 조금 선물에서 좀 제외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오늘 영광 법성포 굴비가 저희 집으로 잘못 배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입구에 놔두고 찾아가세요. 그 택배 아저씨한테 다시 문자 드리고 했는데 농담을 했어요. 계속 안 찾아가면 며칠 안에는 우리가 갖는다. 뭐 이런 규칙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런 굴비 세트도 선물 받으시면 좋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명절 선물 세트 보면 트렌드가 많이 유행이 많이 반영돼 있잖아요. 아마 그 시절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장 바라는 걸 선물하도록 기획을 할 텐데 코로나 때는 건강식품하고 마스크가 인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50년대에는 쌀이나 밀가루를 주고 네. 60년대에는 그 달달한 거 그거를 주고 이렇게 인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한때는 막 스팸이나 참치캔 이런 거 엄청 좋아했고 요즘은 꺼려하는 것 같지만
이번 명절에는 어떤 선물이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이후부터 계속 그 트렌드가 유지되는 것 같기는 해요. 아, 건강식품. 네, 맞아요. 건강식품, 건강 보조식품. 네. 그래서 뭐 홍삼 제품들 아니면은 조금 더 뭐 비타민제나 이런 것들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인기가 많고요. 그다음에 뭐 육류는 육류는 늘 인기가 많고 스테디셀러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과일, 특히 이제 추석 때는 과일이 조금 더 다양하니까 맞아요. 추석 때는 과일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또 차례상 차리기 전에 선물 오면은 비용도 절약되고 그걸로 네. 올리면 되니까. 네, 저희도 그 통조림 이런 것들은 그냥 들어오면은 두고 먹긴 했는데 네. 저희 딸이 학교 앞에서 이제 자취를 하느라고 분가를 했는데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아, 갖고 가가지고. 네, 그래서 그 어떤 음식을 주로 해 먹느냐에 따라서 또 좋아하는 것들이 좀 달라지는 것 같긴 합니다. 선생님은 어떤 선물 제일 받고 싶으세요? 만약에 우리 집 앞에 선물이 도착했다 그러면. 네, 저 과일 제일 과일이요. 좋아합니다. 어떤 과일 좋아하시는데요? 배. 배. 네, 맞아요. 배하고 사과, 포도. 저희는 요맘때는 이제 포도 제일 많이 먹고요. 지난번에 선생님께서 포도 껍질하고 씨까지 다 먹는 게 네. 좋다 하셔가지고 노력하고 있는데 다 먹진 못하고 껍질을 먹으면 씨를 뱉고 씨를 먹으면 껍질을 뱉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영양분이 껍질에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껍질을 좀 뱉더라도 약간 꼭꼭 씹어가지고 씹어서. 즙을 먹고 뱉어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단물이 더 많이 나긴 하더라고요. 네. 즙이. 예, 오늘 백남정 선생님과 슬기로운 식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백남정 선생님 오셨을 때 또 많이 질문해 주세요. 선생님께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솔라블럭님, 5668님이 어제도 분리수거장에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하고 라벨 제거도 하고 왔어요. 여유가 되면 우유팩도 분리배출 해보려고 합니다. 출근하면서 방송 듣고 있어요 하셨는데 화이팅입니다. 네, 그 페트병 그 병 뚜껑은 떼지 않고 같이 잠근 상태로 분리한다는 거 환경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뚜껑 떼지 말고 하라고 해요. 그리고 차지연님, 어릴 때 과자 선물 상자 들어오기만 기다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은 과자 선물 상자를 찾아볼 수가 없지만요. 근데 맞다. 예전에 과자 선물 상자도 많이 하지 않았나요? 그쵸. 사탕, 풍선껌 이런 것까지 다 있으면서. 네. 선생님은 어릴 때 어떤 명절 때 어떤 선물 받는 게 좋으셨어요? 저희 집에 그 할머니 같이 사셨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고모가 오시면서 그 통조림, 아. 과일 통조림 뭐 이런 거 많이 사오셨어요. 아, 저는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과일 뭐 통조림. 황도 이런 거. 네. 그렇죠. 선생님 역시 과일을 좋아하시는. 네, 오늘 기후미식회 슬기로운 식생활의 안내자가 되어주시는 백남정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대별로 인기를 얻었던 명절 선물 세트는 무엇이 있었는지, 또 이번 명절에 선물을 받는 음식들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실 예정인데요. 선생님께 궁금하신 점 샵 0999 유료 문자 샵 0999로 문자 주세요.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소라의 아멘 듣고 2부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 선생님 어릴 때도 그러면 이렇게 설탕 선물이 들어왔었나요? 그때는 또 좀 그러니까 저는 도시에 살아서 사실 그 선물에 대한 기억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요. 네. 잘 생각해 보면 그 도시로 이제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나가잖아요. 예전엔 다 농사를 지었고 네네. 도시로 누군가가 나가면 그 도시로 나갔던 사람이 이제 집으로 오면서 그런 선물들을 가지고 오는 거죠. 공산품들을. 맞아. 그리고 그랬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농산품을 선물하는 거는 별로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 농사를 지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쌀이나 이런 것들은 워낙 귀했기 때문에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도 쌀밥을 넉넉하게 먹지는 못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배고팠던 시절에는 그렇게 주식으로 있는 뭐 쌀, 밀가루 이런 것들을 선물했다면 이제
조금 경제 사정이 나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농사를 짓지 않고 공장에 나가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공산품 위주의 선물들이 조금 더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아, 그렇네요, 진짜. 귀향하면서 선물을 들고 오니까 맞아요. 도시에 나가서 돈 버는 그 아들, 딸들이 고향의 부모님이나 동생들 보러 오면서 들고 오는 선물이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가 이제 산업화와 선물은 그렇게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산업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 시대에는 공산품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먹지 않던 그 것들을 주로 가지고 와서 선물을 했는데 그게 맨 처음에 설탕, 그 다음엔 커피. 커피. 네, 아. 커피도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식용유나 햄이나 이렇게 좀 더 우리가 평소에 못 먹는 것들을 많이 선물하게 된 거죠. 아, 그렇네요. 지금은 진짜 뭐 인사드려야 될 때 선물을 주고 받는 거지만 옛날에는 시골에 부모님이랑 동생들이 있는 집으로 오면서 뭘 사들고 왔겠네요, 다들.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한종애님은 송편 사 먹는 건 달아서 집에서 해 먹고 싶은데 부모님 안 계셔서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네요. 그러셨는데 만나게 하는 꿀팁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랬는데 요즘은 송편 집에서 많이 안 만드시죠? 네, 거의 안 만드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요즘 이제 이게 반가운 소식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송편 키트를 판매합니다. 아, 맞아요. 송편 키트 있더라고요. 네. 우리는 보통 쌀 불려가지고 그 불린 쌀을 방앗간에서 빻잖아요. 네. 근데 이제 송편 키트로 오는 거는 그렇게 해서 냉동 제품으로 오기도 하는데 보통 바싹 마른 쌀가루. 네, 마른 쌀가루가 와요. 그러면 걔를 물에 좀 불려서. 불려 놓으면은 1시간 정도 불리면 조금 비슷해지거든요. 그래도 네. 여전히 까끌거리긴 하는데 혹시 그거라도 위로가 아. 된다면 키트 사다가 좀 네. 간단하게 하셔도 됩니다. 직접 만드시고 싶은 분들. 네. 그 할 수 있는 쌀가루를 또 방앗간에서 팔기도 하니까 사가지고 와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요. 일단 지금 뭐 요즘도 많이 주고받더라고요. 참치나 햄 이렇게 유통기한이 긴 거, 네. 통조림 상품 이런 거 선물 세트 많이 하는데 저는 이거를 가급적 안 들고 오고 반갑지가 않은 게 통조림 제품이 전쟁 때 비상식량이나 군수품으로 만든 거라서 네. 최대한 오랫동안 보관하는 게 목표여서 이 안에 뭐 발암 물질도 많고 건강한 음식이 아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네. 어떤가요, 통조림 제품이? 일단 통조림 제품이 안 좋다고 하는 거는 제일 첫 번째로 통조림 안에는 그 철과 음식이 만나지 못하도록 네. 코팅이 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게 이제 비스페놀 A라고 하는 발암 물질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그리고 또 하나 비스페놀 A가 기름에 잘 녹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뭐 안에 충전재를 거의 기름으로 기름으로 쓰죠. 근데 하니까. 우리나라는 기름을 많이 쓰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기름이 몸에 안 좋다고 식물성 기름도 그래서 물을 충전하기도 하는데 물을 쓰면은 살이 좀 퍽퍽한 느낌이 네. 있죠. 그래서 보통은 기름으로 쓰는데 이 기름이 또 비스페놀 A를 잘 녹게 하니까. 잘 녹게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발암 물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 가공육으로 만든 햄들 그런 햄들은 가공육 자체가 1급 발암 물질로 판정이 이거 되어 그렇더라고요.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자체가 문제다. 근데 얘가 계속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네. 혼자 사는 가구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간편식을 먹어야 되니까. 간편식도 간편식이지만 혼자 사는 분들은 웬만한 그 신선 제품들을 한 봉지를 사다가 그거를 끝까지 먹기가 어렵대요. 그러니까 한 끼 나 먹을 거 조금 하고 나면 나머지가 남는데 네. 얘네들을 계속 막 서너 끼 계속 매일 이것만 먹을 수도 없고 그게 콩나물이든 뭐든지 간에 네. 그러니까는 그냥 따서 한 끼 먹기 좋은 것들 저희 딸은 음식 쓰레기 안 만들겠다고 가공식품을 자꾸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자주 하는 말. 쓰레기를 안 만들려고 뱃속에 쓰레기를 넣으면 안 돼. 근데 요즘 젊은 아이들은 쓰레기를 안 만들려고 네. 가공식품이나 밀키트를 사더라고요. 그렇구나.
그 비스페놀 A가 발암 물질인데 통조림 안 내부를 코팅한 거고 네. 그게 기름에 잘 녹는데 우리는 사실 참치나 여러 가지 충전재를 기름을 넣기 때문에 네. 그럼 사실 그 통조림 안에 발암 물질이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되는 있을 수 건데 있는 거죠. 네. 그거에 대해서 뭐 식약처나 이런 데서 어떤 지침은 없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량이라고 보는 거고요. 네. 또 하나 우리가 그 기름 자체도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는데 거기에 좋은 기름을 넣지는 않겠죠. 그 비싼 기름 넣을 수가 네, 없죠. 네. 요즘은 조금 그 프리미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좋은 거 올리브유를 넣기도 하는데 네, 네. 대부분의 그 기름이 통조림에 들어가는 기름들은 GMO로 만든 기름들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요즘은 안 쓰는데 면실류라고 써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면실류는 뭐냐 모카씨에서 뽑은 거예요. 모카는 중국에서 많이 네. GMO 모카를 재배하고 있거든요. 그때쯤 아마 참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면실류가 들어갔고 요즘은 면실류 대신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기름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고 두 번째는 비스페놀 A가 워낙 이제 안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비스페놀 A를 쓰지 않은 네. 제품들은 비스페놀 프리 또는 그렇게 없음 이렇게 표시를 써놓는다. 네, BPA가 비스페놀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BPA 프리 또는 비스페놀 없음 이렇게 이제 우리 거는 더 좋은 거다라는 거를 표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회사에서는 이제 주로 통조림이 아니고 병조림을 만들죠. 병은 코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 그 코팅 때문이구나.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통조림을 살 때도 선생님 말씀처럼 BPA, 네. 비스페놀이 없다는 표시를 보고 네, BPA 프리. 네. 그리고 또 그 기름이 뭔지 어떤 종류인지 올리브유나 뭐 좀 좋은 기름이 들어간 건지를 확인하고 네. 그러면 좀 피할 수는 있겠네요. 네, 그리고 뭐 그렇지 않다면 저는 이제 굳이 들어온 선물을 막 안 먹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굳이 들어온 것들은 뜨거운 물 같은 거를 좀 한번 부으면 조금 나아요. 그래서 기름은 일단 체에 걸러서 빼고 뜨거운 물 한번 부은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마요네즈에 버무리거나 이런 다양한 방법들로 또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죠. 네. 음악 한 곡 듣고 잠깐 쉬었다가 선생님과 명절 선물 세트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마침 3802님이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가공육이 전부 다 발암 물질인가요? 그럼 우리가 나쁜 걸 선물하는 거네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 백남정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대할 때 가장 나쁜 상태는 굽는 상태예요. 그래서 굽는 상태가 가장 나쁘기 때문에 굶지 않으려고 먹는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있다. 다만 자주 먹으면 몸을 아프게 만드는 음식이 있고 또 자주 먹어도 우리 몸에 좋은 음식들이 있는데 햄이나 참치나 몸에 나쁜 거였으면 제가 안 먹었겠죠. 근데 저희 집도 먹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이들도 또 먹는데 제가 좀 덜 먹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지만 막 적극적으로 말리진 않아요. 그 이유가 그냥 적절히 사용하면 몸에 해를 끼치진 않는다.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이거를 먹으면 큰일 납니다. 이런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대할 때 갖는 태도는 위험하고 나쁜 것들을 가려내고 이런 태도보다는 좀 더 자세히 알고 어떤 것들을 자주 먹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은 조심해서 먹어야 되는지 정도의 경계를 하자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가공육을 아까 선생님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간단하게 먹으려고 네, 거의 매일 먹어요, 선생님. 맞아요. 거의 매일. 그거는 근데 좀 아니잖아요. 뭐 그건 아니라고 하지만 네. 매일 굽는 것보단 낫습니다. 그걸 안 먹으면 굶을 정도인가요, 요즘 젊은이들이? 네. 네, 아. 저희 아이만 해도요. 네. 일단 그 조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집이 별로 없어요. 아이들 1인 가구가. 네, 혼자 사는 집은 정말로 좁고 뭐 우리나라에서 청년복지 차원에서 뭐 청년 임대주택 한다고 하지만 그런 그 학교 앞에 자취방은
정말 음식할 수 있는 공간 거의 없고요. 청년 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조리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적어서 조리대 자체가 없대요. 그냥 뭐죠? 가열할 수 있는 그 뭐라 그러죠? 렌지? 뭐 정도만 요런 데워서 요 먹을 수 정도만 있는 있기 것. 때문에 만약에 조리를 하려면 네. 렌지 위에서 걔를 잘라서 식탁으로 잠깐 옮겨서 냄비를 올려놓고 거기에다가 음식을 부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러면은 복잡한 음식 못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자꾸 어떻게 먹는지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사회적으로 이슈화해서 건강한 음식을 먹을 권리 그것들이 이제 집에서 집을 만들 때 구조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확보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저는 가공육이 이렇게 발암 물질이 있다고 뭐 유엔에서 발표할 땐 거의 1, 2위를 다툴 정도면 이 네. 식약처에서 뭔가 기준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발암물질, 1군 발암물질이 있는 음식 중에 하나가 콜라예요. 똑같이 들어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콜라를 그리 규제하지 않는 거 그냥 1일 섭취량 정도를 알려주고 섭취량을 넘지 않도록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왠지 이런 식생활이 우리나라의 암 환자가 그 많은 것과도 어떤 연관이 있을까 싶은 생각도 있죠. 드는데. 근데 그게 워낙 이제 음식을 만드는 네. 회사 자체가 굉장히 자본력이 강하기 때문에 뭐 다양한 경로로 우리가 밝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연구비가 너무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냥 경계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조심하자. 얘기들만 예.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꿀팁, 이런 통조림 제품 받았을 때 네. 가공육이나 네. 이거를 조금은 그래도 좀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유통기한 뭐. 근데 유통기한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녹아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가공육이라고 하는 네. 거에는 아질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야지만 얘가 부패가 안 되고 오래 보존이 되거든요. 그걸 대체할 만한 첨가물이 없어요. 근데 아질산 나트륨은 청산가리라고 하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고를 일으키는 잘못 먹고 그 사망하는 사고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게 청산가리인데요, 농약. 그 청산가리랑 거의 수준이 비슷해요. 아주 조금만 먹어도 문제가 생기는 네. 정도인데 이게 워낙 그 방부제 역할도 하고 색깔도 예쁘게 보이고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햄도 마찬가지 참치처럼 네. 뜨거운 물을 한번 끼얹어서 뭐 먹으면 된다. 그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양을 처음 굉장히 적게 먹는 거죠. 그래서 한 캔 하나를 따면 그거를 다 먹는 게 아니고 한 3번에 나누어서 조금씩 먹는 것도 중요해요. 그다음에 이제 이 햄을 먹을 때 채소랑 같이 먹는 거죠. 근데 채소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 중에 첨가물들이 몸에 들어왔을 때 그거를 밖으로 내보내는 성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식이섬유 같은 것들이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건강하게 먹는 거는 이 자체를 건강하게 조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식재료와 함께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채소와 함께 먹으면 좋다. 네. 아질산 나트륨은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그러면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건가요? 네, 조금, 아주 조금. 그리고 이 김선물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지난번에 선생님께서 그 기름이 있는 들기름, 상태로 그게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김선물을 받으면 이건 어떻게 보관해서 먹는 게 건강할까요? 일단 김선물 받으면 유통기한부터 확인하셔야 네.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아무리 밀봉을 했어도요. 그러니까 들기름 기름 같은 경우는 그 씨앗이 깨지면서 이제 기름이 되잖아요. 그 깨지는 과정부터가 산패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밀봉을 해도 산패는 계속 그 안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 산소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그래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먹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은 게 그 종합병원 안병동에 있는 영양사님이 네.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네.
산패된 기름을 먹게 되는 경로 중에 1위가 조미김이었다. 아하. 그래서 이런 것은 소비자한테 좀 적극적으로 알렸으면 좋겠다라고 저에게 이제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 다음부터는 소비자 교육할 때는 꼭 이 사항을 넣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조미김에서 우리가 산패된 기름을 많이 네, 섭취하게 산패된 된다. 김이 발암 물질이잖아요. 네. 근데 유난히 보면은 이제 그런 기름이 식물성 기름이 좋다고 해서 특히 들기름 이런 거 많이 드시는데 그게 조미김 때문에 산패된 기름을 많이 먹게 되더라.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대요. 네. 저희 보니까 한종혜 님이 햄 먹을 때요. 끓는 물에 삶아서 헹군 후 첨가물을 없애고 먹습니다. 농약 잔여물을 제거하듯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1620님, 저희 때 70년대에는 명절에 고향 갈 때 아버님 정종, 담배, 어머님 설탕, 동생들 옷과 양말 선물로 가지고 갔는데요. 어려워도 그때가 그립네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대요. 뭐 전쟁 때라도 부모님 젊었을 때가 제일 그리운 시절이라고 그러던데요. 오늘 백남정 선생님과 시대별 인기 명절 선물 세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물 받은 음식들 어떻게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지 얘기해 주셨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 주셔도 되고 밴드에 남겨주셔도 되고 그럼 모아뒀다가 다음에 선생님 오실 때 또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백남정 선생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복된 한가위 되세요. 네.